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신 곳의 시간과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서울의 새벽 1시 혹은 부산의 밤 10시처럼 말이죠. 자, 이제 모든 빛이 사라진 그날 밤의 어둠 속으로 저와 함께 돌아가 보실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안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운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은 찰나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리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너무나도 능숙한 손놀림으로요. 그 순간 제 몸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가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방문은 앞으로 매일 밤 되풀이될 끔찍하고도 기묘한 의식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 평범한 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제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피곤에 지쳐 착각한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발소리와 문고리가 돌아가는 미세한 마찰음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남편의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약 없는 해외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 머물게 되었고 아주버님 역시 그 구성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누구에게나 깍듯했으며 저와는 사적인 대화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는 그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장막이 드리워지면 그의 존재는 제 방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을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흐르자 공포심은 기묘한 기대감으로 변질되었고 저는 어느새 그 불길한 발소리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일까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불을 끄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나직한 발소리, 문고리가 압력을 받아 눌리는 섬세한 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공기마저 가르며 열리는 문틈.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위험천만한 상황. 그런데도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찌릿한 긴장감과 불온한 설렘이 뒤섞여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침대 밑 깊숙한 곳에 핸드폰을 숨겨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녹음 파일에는 소름 끼치도록 일정한 패턴의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의 발소리, 문고리 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 그러던 어느 날 파일에 새로운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철컥 문이 잠시 열렸다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든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온몸의 감각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문틈 사이로 복도의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낯선 그림자가 제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숨소리, 걸음걸이, 문을 닫는 손짓 하나까지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고 검은 그림자가 제 침대 끝자락에 닿을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매일 밤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불을 끄면 아주버님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손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기척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교감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이 감정의 정체를 무엇이라 이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기묘하게 따스했고 깊은 죄책감과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이 뒤섞인 밤들이었습니다. 이건 사랑도 아니었고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이 꺼진 뒤에만 허락되는 그림자와 같은 관계. 누구도 입에 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을 기다리는 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오지 않으면 서운함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언제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그의 발소리. 멈칫거리는 걸음걸이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망설임이 묻어났고 문 바로 앞에서 그의 기척이 머무는 순간 제 심장은 숨이 막힐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천장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했지만 정확히 11시 34분 복도에서 그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며 긴장했습니다. 그의 걸음이 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잠긴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어, 그 한마디.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곧 문을 열겠다는 명백한 예고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불을 쥐어뜯을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에 머물렀고 그는 한 발만 방 안으로 들여놓은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제 뒷모습을 뚫어 졸아보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을 멎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불 밖으로 온기가 느껴지는 그의 손이 다가와 이불을 꽉 쥔 제 손등 위로 그의 손끝이 살포시 내려앉은 것입니다. 놀랐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떠한 말도 움직임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몇 초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쿵쿵거렸고 머릿속은 텅 빈 듯 복잡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 나는 왜 거절하지 않았던 걸까? 도대체 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의 접근 방식은 조금씩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제 방 앞에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불을 끄고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와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문틈으로 풍겨오는 그의 숨결 또한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만 통용되는 말 없는 대화와 같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잠든 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의 기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 둘만의 위험한 침묵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복도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밤의 신호들. 아주버님은 매일 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일 밤 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감정, 이건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불순했고 욕망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그 거리, 오직 그 거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위태로운 관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와의 거리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숨결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그의 그림자는 늘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극히 조용하게.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짙은 그림자와 함께 낯선 흥분이 뒤섞인 기운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심장의 박동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불 안에 있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은 이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의 움직임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듯 침묵 속에서 뚜렷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순간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트리스가 살짝 내려앉았고 그 묵직한 무게감은 곧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이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깨 쪽에 머물던 손끝은 점점 아래로 허리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너무나도 천천히. 저는 온몸을 굳힌 채 그 섬세한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서 멈췄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이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그저 가만히 쥐고만 있었습니다. 움켜쥔 것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온기로 살며시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의 흔들리는 마음도, 저의 걷잡을 수 없는 혼란도. 불이 꺼진 뒤 우리 두 사람은 이미 같은 어둠 속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선명했습니다. 당황, 갈등,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욕망, 모든 감정이 그 짧은 눈 맞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끝내
저를 더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경계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읽고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에 남겨진 저의 온기, 그리고 제 손등에 새겨진 그의 감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둘만의 은밀한 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조금씩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은 뒤에도 저는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한데도 요란했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11시 30분, 어김없이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보다 그의 숨결이 더 먼저 제게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과연 제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눈을 감지하는 것을 알아차린 듯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오직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중을 가늠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 윤곽을 비췄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핏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느리고 선명하게 가로저었습니다. 그 말 없는 대답은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불 가장자리 근처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이불 하나의 거리, 그리고 침묵 하나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깊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책감일지도 혹은 후회일지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분명하고도 절박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역시 제 안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그의 갈망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위, 제 손등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쥐지 않았습니다. 그저 깃털처럼 가볍게 올려두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들어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손길은 서로를 온전히 허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겁고 농밀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다시 내리고 무릎을 세운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묻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은 아주 작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신호였을 겁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고 우리는 숨결이 뒤섞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입맞춤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노골적인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눈빛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욕망, 혼란,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이해까지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도덕률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깊었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까지 걸어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런 육체적 접촉 없이도 너무나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눈 눈빛 하나로 제 안에 쌓아 올렸던 모든 균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낮 동안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우면 기계처럼 등을 돌렸고 아주버님은 어김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곤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입맞춤도 끌어안음도 더 깊은 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짧고도 강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하고 위험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주버님은 늘 그랬듯 조용했고 저 역시 평범하게 미소 지으며 다른 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눈빛은 늘 그를 향해 있었고 그의 시선은 의식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저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우리는 말없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탐할수록 그 침묵이 절실히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말이 시작되는 순간 이 위태로운 관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밤 왜 왔어요? 왜 저를 만지려 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주버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등을 돌리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안도, 후회, 갈망,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시작에 대한 두려움.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제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 앉아 하염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은 채 그 무거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이 방을 나간 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밤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나는 조금씩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숨죽이는 매일 밤이 내게 어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서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전날 밤의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숨결만으로 나누던 밤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문이 열리지 않기를,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의 것이 아니기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없어야만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으니까. 말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테니까.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다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방 친척 집에 1박 2일로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겠다고 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에는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주버님. 처음엔 저도 무심한 척했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고 청소를 하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말없이 신문 페이지만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는 유리처럼 극도의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문에 자물쇠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원한다면 언제든 열 수 있도록. 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명백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언가 벌어지기를 바라는 위험한 감정, 그를 향한 억눌렸던 갈망이 넘어서는 안 될 선, 바로 앞에서 저를 세차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집은 칠흑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아주버님의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다 말리지도 않은 채 축축한 상태로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아주버님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수건 하나만을 걸친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천천히 빗으며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왔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어떤 말도 없이 문턱을 넘어선 그의 그림자가 제 앞에 멈춰서는 순간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숨결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살며시 잡더니 옆에 놓인 수건을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는 그의 손끝은 지극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사람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그 안에 담긴 깊은 갈등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머리를 다 말린 뒤 그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앉아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손에 제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경건하게.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깊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서로를 품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두지 않고,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이 아닌 서로의 천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탐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제발 거짓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햇살은 평소보다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너무도 맑고 따뜻했지만 제 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그는 이미 방을 나간 뒤였고 저는 이불 속에 파묻힌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한바탕의 뜨거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피부에 남겨진 그의 청아, 심장 깊숙이 새겨진 격렬한 진동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얼굴은 열에 뜬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덜미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급히 머리를 하나로 묶고 목을 가릴 수 있는 스카프를 두른 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방였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주버님의 눈빛은 어젯밤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오히려 모든 것이 비워진 듯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 식탁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젯밤 내 방 불이 꺼진 걸 봤는데 아주버님은 왜 내 방에서 나오는 개냐?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고 아주버님은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그거 머리 말려주신 거예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너무도 빠르고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그리고 아주버님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머리를 말려줬다고? 아주버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시인하는 무언의 자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된 그 어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방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통화 소리가 저를 더 깊은 불안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갑자기 나보고 당장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네 얼굴, 너희 둘의 눈빛, 그리고 그 방에서 내가 본 흔적들, 그게 전부 다 말해주더구나.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버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나는 네 남편한테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그 말은 분명 아주버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저는 동시에 제가 쫓겨나는 듯한 참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주버님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흐렸고 제 마음은 텅 비어 제만 남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떠나기 전 제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을까요? 문 너머로 그의 마지막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다시는 그 발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영원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떠난 이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사라진 복도는 낯설 정도로 넓고 공허했으며 밤이 와도 더 이상 그 어떤 설레는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씁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그가 떠나던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결을 기다리던 그 지독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다정한 눈빛 속에는 분명히 너도 알고 있지 라는 무언의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정대로 귀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해맑은 미소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옛날처럼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그의 그림자도 떨리던 송긋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방 앞에 섰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다는 침묵의 사실만으로 우리 둘은 모든 것의 끝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모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 조용히 가슴 한편에서 썩어가는 어떤 계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심장이 터질 듯 뜨거웠던 밤들, 말없이 나누었던 위태로운 온기,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감정들, 모두 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불을 목 끝까지 덮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아. 하지만 이 고요한 방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는 듯한 환청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 그와 나의 계절은 결국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밤이면 저는 다시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기억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림자들. 말 한마디 없이 나눈 격정적인 시선과 손끝에 남았던 떨림.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죄라고 단정하기엔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그 계절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사실이 조금은 쓸쓸할 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허락된 시간이 틀렸을 뿐이라는 자기 합리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옷장 속에서 그가 젖은 제 머리카락을 감싸주던 낡은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 흔한 천조각 하나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기억들을 전부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밤의 감정, 그 미친 듯한 떨림을 알고 있다는 건 적어도 제가 살아있었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진실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비밀로 남기기 위해서 말입니다.